그다음 확률의 곱셈 정리.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나 확률을 따질 때 연속으로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곱셈 정리를 적용을 해서 확률끼리 곱해 나간다라고 했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써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왜 확률이 곱해지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A가 일어난 후에 연달아 그 다음 B가 일어나고 싶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A가 일단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확률값이 PA다라고 보면은 이 B라는 것은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또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히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난 전제 속에서 B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PA라는 거 P의 A 분의 P의 A 교 B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없어진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고자 하는 확률을 곱한 것은 결국 곱사건에 대한 확률과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흔히 하는 대로 풀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빨강이 나오고 두 번째 파란공이 나올 확률. 첫 번째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는데 빨간 거는 7개가 있어. 그럼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온다는 것은 10분의 7이다라는 전제가 됐다는 뜻이고 그럼 빨간색 하나가 사라졌다라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파란 공은 9개 중에 3개가 지금 파란 공이다라는 뜻인 거니까 두 번째는 전체 개수의 변화가 조금은 생길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두 번째에는 빨간 공, 첫 번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첫 번째 공이 빨간색이었다가 두 번째에 빨간색일 수가 있고 첫 번째 공은 파란색이었다가 두 번째 빨간색일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니까 이 두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했어. 그러면 합사건 형태로 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빨간색을 꺼내자. 10개 중에 7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9개로 전체가 줄었는데 빨간 공도 하나 줄은 상태니까 6개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고 밑에 거는 10개 중에 3개 빨간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체는 하나 줄었죠. 빼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겠네. 그래서 위에 거 90분의 7, 9, 6, 7, 42 밑에 건 90분의 21 3으로만 약분할까요? 따라서 30분의 21이 되었고 그죠? 10분의 7 힘내자. 나도 피곤하다. 죽을 것 같아. 자, 10개 중 3개의 당첨 제비가 있어. 자, 송이가 준기가 차례 하나를 뽑겠대. 두 사람 모두 당첨. 당첨은 10개 중 7개다. 10개 중 3개 있다. 그지? 그러면 모두 당첨. 근데 처음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조금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뭐 이런 걸 활용해야 된다 뜻인 거고. 즉 이런 거를 흔히 비복원 추출, 비복원일 때 꺼내고 다시 집어넣었어. 복원일 때 뭐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송이가 당첨 10분의 3의 확률입니다. 9개로 줄었는데 중기도 당첨 둘 중에 한 개를 골라냈다는 뜻이죠. 계산하면 되겠고 송이만 당첨 송이는 당첨 중기는 9개 중에서 당첨이 아닌 꽝인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자, 이제 이 녀석을 바로 넘어갈게요. 중기가 당첨 제비. 그럼 송이는 당첨이 된 상태에서 중기는 당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 거고 송이가 안 됐는데 중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위에 거는 10개 중에 3개의 확률로 당첨이 됐고 남은 9개 중에서 2개의 확률로 당첨이 될 거다. 밑에 거는
10분의 7 확률로 송이가 꽝이 나오고 나서 준기가 9분의 당첨제비 3개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90분의 위에 건 6이고 밑에 건 21이니까 27 9로 약분하면 10분의 3 맞나요? 그러면 송이가 처음 뽑은 애가 당첨될 확률이 그냥 10분의 3이야. 근데 두 번째 애가 뽑았을 때 당첨이 될 확률도 결국은 10분의 3이야. 그래서 순서 관계없이 확률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사람 중 한 명만 당첨이 되는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은 뭐 송이가 있고 준기가 있는데 당첨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죠. 바로 아까 10분의 3 한 개 줄었고 꽝은 그대로 있을 거고 10분의 7 곱하기 9개 중에 당첨은 그대로 있을 거고 위아래가 상황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제비 뽑기에서 뽑는 순서는 관계없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모두 같다. 그러니까 뭐 처음 뽑는 애가 당첨 제비를 들고 갔어.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률은 더 줄어든다, 뭐 늘어난다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뽑지 않은 상황에서 첫 번째 애가, 두 번째 애가, 세 번째 애가 당첨될 확률을 생각한다면 뭐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자, 표본과 S에서 합 사건이 전체다.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 뜻이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뭐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 즉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배반 사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건 E가 일어날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 일단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자, 전체를 생각할 건데 특정한 사건 E가 일어난대. E가 일어났는데 A도 일어날 확률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그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날 거냐. A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B에서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A에서 일어나거나 B에서 일어났다.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E가 일어난 건데 그게 A에서 일어날 확률을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밑에 거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문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면 된다는 뜻이고. 자, AB 공장이 있어. 자, A에서는 제품의 30%, B에서는 전체에 대한 70%를 생산을 했대. 자, 그때 A의 불량률은 2%, B의 불량률은 5%라 그랬어요. 그러면 A에서 30%, 즉 전체에 대한 10분의 3만큼을 뽑았다. B에서는 10분의 7만큼을 가져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그때 불량일 확률은 2%래. 10분의 3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2%는 불량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B에서의 불량이라는 것은 70% 중에 10분의 7 중에서 100분의 5 확률로 불량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불량이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1000분의 2, 3은 6, 35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어떤 1000개를 내가 어떤 제품을 가져왔어. 그때 6개 정도는 A에서 왔을 것이고 35개 정도는 B에서 왔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불량의 확률은 불량의 총 개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1000분의 41이라고 잡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 제품이 불량일 때 A 쪽의 확률과 B 쪽의 확률을 더한 것이 불량의 확률. 이거일 때 A에서 생산된 거는 이만큼이다 이런 뜻인 거니까 1십 100 1000 분의 6 플러스 1십 100 1000 분의 35 분의 1십 100 1000
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기호처럼 쓰면은 2라는 것이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분의 6이다라는 것은 분량인데 너는 A에서 왔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분량인데 어디서? B쪽에서 왔어요 이 말인 거예요. 두 개를 더하니까 분량이 되는 전체의 확률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A에서 생산된 분량입니다 라는 뜻이 된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분량의 확률 분에 해당되는 분량의 확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앞에 정리했던 거랑 모양이 같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자, 주머니 P에는 노란색 단추 6개와 초록색 단추 4개가 들어있다. 주머니 Q에는 노란색 3개, 초록색 5개. 한 개 이면 꺼냈어. 초록색 단추였을 때. 그럼 P에서 초록색일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4개니까 10분의 4라고 적으면 된다는 뜻이고, Q에서의 확률은 9분의 가 8분의 가 8분의네. 8분의 초록색은 5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한 주머니를 임의로 선택부터 해야 된다는 거잖아. 니는 P 할 거야, Q 할 거야 부터 생각해야 되니까 2분의 1 확률로 P를 선택한 다음에 초록색을 뽑았어요. 2분의 1 확률로 Q를 선택한 다음에 초록색을 뽑았어요. 그럼 초록색 단추를 뽑을 확률은 2개 더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P에서의 초록색 확률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지. 따라서 20분의 4 플러스 16분의 5분의 20분의 4, 요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항상 뭐뭐였을 때 뭐뭐일 확률, 조금만 신경 씁시다. 여비킴. 자, 주머니에 6개, 7개 있단다. 2개를 차례로 꺼냅니다. 물음에 답해보자. 첫 번째,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 순서대로 나올 확률을 생각해보자. 흰색 뽑을 확률은 전체 13개가 있는데 흰색 뽑을 확률은 13분의 6이겠죠. 그럼 전체가 12개로 줄었다는 뜻이고, 그때 주황색은 7개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된단 말이고,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은, 그럼 첫 번째에 흰색이 나와서 두 번째 주황색, 오렌지 이거고, 첫 번째 오렌지색 나오고 그 다음도 오렌지색이 나올 때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확률을 구해보면은 흰색을 먼저 뽑아, 그 다음 주황색을 뽑아, 위에서 구했다 그죠? 그래서 13분의 6 곱하기 12분의 7 하면 되겠고, 주황색을 뽑으면 13분의 7 확률로 주황색을 뽑은 다음 전체 하나 줄었고 주황색도 하나 줄었으니까 이런 확률일 거다. 두 개를 더하면 마무리가 되겠지.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 월요일에 비가 왔는데 같은 주에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던 건데. 자, 이거는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2분의 1. 비가 오지 온 날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지.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에 비가 안 올 확률은 3분의 2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예요.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 화, 수, 목이 있다라는 건데 월요일날 비가 왔어. 화요일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비가 계속 오잖아. 5로 연결할 때마다 2분의 1 확률이란 뜻이기 때문에 2분의 1, 그 다음에도 2분의 1, 그 다음도 2분의 1 연달아 터져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2분의 1, 이제 O에서 X로 넘어왔으니까 또 2분의 1,
X에서 O로 넘어가야 되니까 3분의 1 이런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O에서 X로 2분의 1, X에서 O로 3분의 1, O에서 O로 2분의 1이라는 뜻이겠죠. OX 2분의 1, XX 3분의 2, X에서 O 3분의 1. 이 네 가지를 이제 싹 더해주면 전체 경우로 완성이 됩니다. 주머니를 택해서 동시에 공을 두 개 꺼냈는데 모두 흰 공일 확률을 생각하래. 그럼 먼저 A를 선택할 건지 B를 선택할 건지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A를 선택했다는 것부터 우리는 확률이 2분의 1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 그때 두 개를 꺼내니까 공 3개 중에 2개를 꺼낼 거야. 그런데 흰 공이 모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2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된다는 뜻이겠죠. 또는 B를 선택을 했다면 2분의 1 확률로 B가 선택이 될 것이고, 전체 구슬이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흰 공은 3개나 있네요. 그때 3개 중에 2개 고르면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이고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건부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이때 흰 공이 나왔는데 A에서 뽑은 흰 공 2개일 확률은 뭐냐 하면 더한 거 분의 A 쪽의 확률값 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B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3개, A에서 한 개를 꺼내서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B에 넣고, A에서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B에 넣겠대. 그 다음에 B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그게 흰 공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어차피 A에서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A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검은색 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흰 공이 나왔다라는 것은 5분의 2 확률이라는 뜻이고, 검은 공이 나왔다는 것은 5분의 3 확률이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B 주머니의 상황이 다르죠.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가 된다는 뜻이고, 검은 공은 2개가 검은 공은 3개가 유지가 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B라는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흰 공일 확률은 2분의 1 확률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연달아 일어났죠? 그래서 5분의 1 확률. 자, 이제 검은색을 꺼냈을 때 그럼 B 주머니에는 흰색은 원래 하나밖에 없었고 검은색을 추가로 2개 더 넣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때 흰 공일 확률은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확률밖에 안 되고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겠지. 그래서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제 요거 또는 밑에 거니까 10분의 3 둘이 더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지. (3학년) 7개 반이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축구 시합을 합니다.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생각하자 그랬고, 기권은 없고 무조건 이기든 지든 2분의 1 확률이에요. 그럼 1반과 2반이 중간에 만날 수도 있고 마지막에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잘라야 되거든요. 결승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디에 있을 때인지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씨, 앞에 거 녹화가 좀 음성이 없겠네, 잠깐. 아무튼 다시 결승을 잘라가지고 중간에 만나는 건지 결승에서 만날 건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쪽에 배치가 되었을 때랑 이쪽에 배치가 되었을 때가 다르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그냥 2반이 한 번만 이기면 바로 만난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저쪽에 배치될 확률은 총 6칸이 있는 거니까 6칸 중에 2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3분의 1 확률로 1번 위치 쪽에 배치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B가 이겨야
시합을 합니다. 또는 두 번째, 3분의 2 확률로 이쪽에 배치가 되었다면 결승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는 한 번 이겨야 되고 B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번 이겨야 되고요. 두 번 이겨야만 붙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이겨야 되고 한 번, B는 두 번이나 이겨줘야 결승에서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 된 거죠. 그래서 더하면 이제 1반과 2반이 축구를 하는 확률이 된다 이 말이 된 거죠. 그래서 토너먼트는 대부분 결승 기준에서 좀 잘라서 많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스마트폰 40%가 S전자, 그 다음에 사용하고 이 회사 제품 사용에는 청소년 60%가 5G를 이용한다. 다른 전자회사 청소년 50%가 5G를 이용한다. 자, S사가 있고 그 외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 난리 나겠는데. 그죠? A사가 있고, 그죠? 그 이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 청소년 들이네. 청소년 40%가, 여기 40%가 사용을 한대. S사, 그 이외에 40%가 사용이 된대. 그 이외에 60%. 맞죠? 그 다음에 5G를 쓰냐, 안 쓰냐, 뭐 이 차이. 이 회사를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이 40% 중에 60%. 몇 프로란 뜻일까? (40%의 6%) 60%, 10분의 60을 생각하면 되죠. 24%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16%가 있다 이런 뜻이겠지. 그 다음에 다른 전자회사 50%가 좀 심플하네. 50%니까 60 중에서 50%니까 30%씩 쓴다 안 쓴다로 구분이 될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5G를 이용하는 애들이 깔려 있어. 그 중에서 S사 사용할 확률은 몇 프로예요? 54% 중에서 24%다 이 말인 거니까 54분의 24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주머니 A에 검은 구슬 3개, B는 검은 구슬 2개, 흰 구슬 2개, 이민호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는데 모두 검은색이다. 하필이면 그게 또 B에서 선택될 확률을 생각해 보자. A는 100% 검은색 2개, B는 뭐 검은 거 흰 거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것도 되고 흰 것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A에서 이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 볼게요. A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A, B 중 하나.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검은색 2개를 생각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3개 중에 2개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A에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B에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B를 선택을 할 것이고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낼 건데 검은색 2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더라. 6분의 1이 되기 때문에 12분의 1 확률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검은색일 때 검은색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 플러스 12분의 1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B에서 나왔을 확률은 12분의 1이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따라서 분자 분모에 12를 곱하면 6 더하기 1분의 1 해서 7분의 1 확률이다. 자, A 주머니에 흰 공 2개, 검은 공이 몇 개? 5개. B는 저렇게. 자, A에서 한 개를 꺼내서 B에 넣은 다음 B에서 하나 공을 꺼냅니다 라고 그랬어. 자, B에서 꺼낸 공이 하필 흰색이었을 때 흰색을 꺼냈다 이 말이야 최종적으로. 근데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하필이면 또 흰색일 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A에서 B로 이제 공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A에서 흰 공을 뽑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총 7개 중에서 2개니까 7분의 2 확률로 뽑았을 거야. 그럼 B 주머니에는 흰 게 추가가 됐다라는 뜻인 거고, 그럼 B에서 또 한 개를 꺼내는데 그게 흰 공일 때라 그랬잖아. 그럼 B는 8분의 4 확률로 흰 공을 뽑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A에서 검은색 공을 뽑았다면 B에는 검은색 공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는 뜻이겠고, 7분의 5 확률로 검은색을 꺼냈는데 B는 8개 중에 검은색이 5개, 8개 중에 흰색은 3개, 8분의 4 확률로 흰색을 뽑는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B에서 흰색이 나왔을 확률이라는 것은 56분의 8 더하기 56분의 15라는 건데, 그때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생각하세요.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8 더하기 15분의 8 해서 23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자, 건방지게 수영이는 평균 5번에 한 번 비율로 방문한 자세는 모자를 두고 온다. 그럼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라는 것이 5분의 1이라는 뜻이고, 모자를 계속 가지고 갈 확률은 5분의 4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가져간 거, 잃어버린 거. 자, 수영이는 설날에 A집, B집, C집을 차례로 방문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아이고, 잃어버렸대. 그럼 A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B에서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C에서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때 C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두고 왔을 확률. 자, A에서 두고 왔다면 5분의 1 확률로 벌써 두고 왔어요. 끝났어. 뭐 뒤에는 볼 것도 없지. 그 다음 A에서는 잘 챙겼대. 근데 B에서 놔두고 왔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A에서 잘 챙겼어요. B에서도 잘 챙겼어요. 근데 C에서 놔두고 왔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 이 전체가 집에서 왔는데 모자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C에 두고 왔을 확률인 거니까 잃어버릴 확률을 싹 다 체크를 합니다. 계산하자. 25분의 4. C는 125분의 16. 근데 C에서 두고 왔다? 이거일 확률을 생각해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125를 곱하면 25 더하기 5만 곱하면 되니까 20 더하기 16분의 16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아유, 말이 많은데 뭐 크게 겁낼 건 없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전체 하나를 표처럼 좀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다.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말할 확률이 98%, 0.98의 확률이란 뜻이겠죠. 근데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0.02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 따져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했던 걸로 따지면 비가 온다 안 온다 했던 거, 그것처럼 연결을 잘 시켜주면 되는 거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할 확률은 92%래. 즉 0.91에.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이라고 잘못 판단할 확률이 바로 0.08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이 400명이 있대. 400명.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600명. 자, 봅시다 이제. 10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요. 그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 최종적으로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확률을 구해보자. 근데 걸 가기 전에 1000명 중에 400명이잖아요. 5분의 2 확률로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 걔들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아야 돼. 그래서 5분의 2, 1번은 5분의 2 곱하기 0.98. 암에 안 걸린 사람은 5분의 3이 있는데 걔들이 0.08의 확률로 암에 걸렸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첫 번째 답이 나올 거고. 자, 두 번째는 5분의 2 곱하기 0.98 더하기 5분의 3 곱하기 0.08이라는 암이라고 진단받은 사람들이 있어. 얘들 중에서 진짜 암에 걸린 애들은 당연히 앞에 라인을 따라가는 것들이죠. 요 라인을 따라가는 것들.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0.98이라고 마무리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